그 승진을 안 하고 커리어 개발을 한다라는 것들은 약간 맞지 않다. 만약에 더 이상 커리어 개발할 게 없어, 이 능력으로는. 그러면 그거는 뭐지? 계약직 아니야. 자기 스스로 생산직 계약직 된다는 말밖에 안 들려요. 안 그래? 왜냐면 계약직이나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 만큼 받거나 더 이상 능력이 안 올라가니까 거기서 연봉이 멈춰버린 거잖아. 근데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건강검진을 하고 오셨다고. 네, 아래 위로 내시경을 했는데 지금 벌써 내시경이네? 네, 오늘은 네. 승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최근 근로소득에 대한 불만족과 워라밸을 찾는 목적으로 승진을 포기하는 MZ세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잡코리아에서 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한 1000명 정도로 진행을 했는데 50% 이상이 승진 의사가 없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승진을 해야 연봉도 오르고 회사 내 권력도 오를 텐데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세계적인 추세, 미국도 그렇고 북유럽도 그렇고 딴 데도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막 그 생각이 들었어. 승진을 하면 권력도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 승진을 하면 권력이 생기나? 생기지 않을까요? 나는 권력이 있나? 이게 정치와 관련돼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권력이 권세 권자도 쓰고 저울추 권자를 써. 뭔가 저울질하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준 건데 지금 정치는 권력도 아니고 짐승들의 생존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실제 그 권력이란 말은 승진에서의 직책자가 가져야 될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더 나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다라고 해서 권력이 오른다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봉도 오르고 권력도 오르고 막 다 부리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잖아. 부리는 게 아니야. 노하우가 많아져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인정해준다라고 승진을 시키는 거고, 노하우를 발휘하라, 저울질을 잘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휘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승진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승진을 할까? 일 잘하는 사람? 첫 번째, 일 잘하는 사람. 또 근무 시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승진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근속기간. 네, 근속기간. 이게 누군가한테 승진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오래된 짬밥이 있어. 그런 사람 승진하는 경우가 있지. 그리고 일은 조금 약하더라도 자기 주변의 동료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걸 이제 달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승진을 하는 거거든. 근데 최근에 이 승진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웰빙 대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웰빙 과장이 아닌 거야. 왜냐면 과장부터는 직책자로 들어가는 과정인 거거든. 이게 직책자가 되는 게 싫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직책자가 된다라는 말은 주변 사람들한테 신경을 써야 돼. 이 사람 잘하고 있나? 이 사람 뭐 어려운 게 뭔가? 지금 우리 회사의 한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길대로 이 사람들이 잘 따라오고 있나? 그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간 뺏기는 게 싫어서 지금 다들 승진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 스스로는 일을 잘한다 생각하니까 책임지는 건 싫어서 이제 승진을 싫어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 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이게 옳은 방향일까? 누군가는 여러 사람들을 봐야 되고, 누군가는 한길을 가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러한 부분에서 선배나 직책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게 빠져버린다고 했을 때 회사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고민이 들어. 아무래도 이 영상을 MZ세대가 가장 많이 볼 것 같은데 승진을 안 하고도 커리어 발전시키는 데 뭐 영향이 가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한 기술의 최고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커리어 개발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자기 능력이 계속 오르면 프리랜서가 아니고는 승진의 기회들이 계속 생길 거란 말이지. 내가 생각할 때는 승진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느낌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 승진을 왜 거부할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커리어가 이제 발전시킨다는 말이 첫 번째로는 기술 개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 스킬이라는 게 있어. 소프트 스킬, 역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런 뭐 리더십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 또 사람들의 뭐 대인 관계 능력, 아니면 주변 부서와의 이해관계 능력, 이해관계자를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 스킬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스킬을 못 키우는 거거든. 자기가 승진을 안 하겠다라는 말은 다른 회사와의 파트너
파트너십으로 일을 할 때나 다른 부서와 이야기할 때 이제 위에 직급 승진된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마냥 대리가 그런 이해관계자에 대한 뭐 설득 이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거 없이 자기 기술만 키우겠다고 하는 것들은 자기 현재 기술도 없으면서 헛소리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 지금 세대, MZ세대가 이야기하는 게 자기 기술 능력은 있는데 딴 게 부족해. 근데 나 승진하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나 자기 능력도 제대로 안 되면서 소프트 스킬 이런 것들도 다 버리고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그런 관계들,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한 타 회사 아니면 파트너 아니면 이제 그 타 부서 이런 관계에서 유연성이라든지 약간 적응성 같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배우고 어떻게 커리어 개발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기술만 무조건 오르면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한두 개씩은 붙여 나가야 되는데 그 승진을 안 하고 커리어 개발을 한다라는 것들은 약간 맞지 않다. 만약에 더 이상 커리어 개발할 게 없어. 이 능력으로는. 그러면 그거는 뭐지? 계약직 아니야. 자기 스스로 생산직 계약직 된다는 말밖에 안 들려요. 안 그래? 왜냐면 계약직이나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 만큼 받거나 더 이상 능력이 안 올라가니까 거기서 연봉이 멈춰버린 거잖아. 근데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걱정이 들어. 그렇다면 이 현상이 계속되면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건 이제 대리에 대한 기준이 다르거든. 원래 대리가 대신할 대자의 이치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회사 내에서의 어떠한 일과 관련된 그 하나만큼은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대리라는 말은 그 정도야. 그러면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책임이 들어가긴 해. 회사를 대신해서 일하는 거니까. 근데 신입사원 입사하고 나면 사원 주임 대리 이렇게 하고 시간 지나면 다른 걸로 알잖아. 근데 내가 이야기했던 회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 근데 지금 승진하지 않고 대리에서 머문다고 하는 그 대리가 많아지면 그 조직은 무조건 붕괴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리라는 게 회사의 어떠한 업무를 대리를 하는 건데 그 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그 일의 완성인데 그 일의 완성에 필요한 책임감 아니면 뭐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 이런 거 없는 대리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대표님이시잖아요. 이 대표님의 입장에서 저희가 승진을 하고 싶지 않아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이실지. 우리 회사가 작은 인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잖아. 내가 집에 가거나 주말에 내가 집에 쉬거나 저녁 늦게까지 주말에도 일을 하고 하는 게 그 뭐냐면 내가 미래를 계획해야 되고 지금 현재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따라올 수 있게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 고민을 하고 새롭게 뭐 만들어내는 것들이. 그러면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맡아주고 책임도 맡아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내보고 다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나는 무슨 죄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런 책임이라든지 일에 대한 그 것들을 다 가져가줘야 내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하고 새로운 것들도 만들어내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지. 개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버려.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회사를 너무 좋아하고 우리 일을 좋아해. 그런데 능력은 매년 5%도 성장하지 않아. 그러면 나도 괜찮다 이거야. 대신 연봉 오르지 않고 우리 회사에 평생까지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인간이 그게 가능할까? 연봉이 안 오르면 또 힘들고 섭섭한 거고 자기보다 늦게 왔던 사람이 자기보다 노력하고 뛰어나가지고 자기 위에 선다라고 했을 때 그 자존심 문제도 있을 거고 나는 그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인원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 직급이든 직책이든 그걸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대표님 반대로 승진에 욕심이 많은 직원은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신가요? 승진에 욕심이 많은 직원이라 승진에 목표가 있을 것 같아. 그 친구랑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승진의 목표가 정말 이제 그 욕망이 큰 친구들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통제해야 될 권력 같은 거에 대해서 희열을 느낀다든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건데 나는 뭐든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거기에서 부족한 점이 보인다고 한다면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겠지. 왜냐면 그건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영역인 거니까. 단순히 어떠한 하나의 목표 때문에 승진을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어. 직책이 오르고 이제 자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시야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일의 능력을 제외하고 포용성이거든. 그 포용성이 없으면은 힘든데 그 승진의 목적이 내가 다 책임지겠어.
내가 이 사람들 정말 잘 살게 만들고 싶어.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 위에 있는 게 싫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위에 있다가는 회사가 돌아가지가 않을 것 같아. 이 일을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만 승진을 올라가고 싶다고 한다면 중간에 여러 가르침을 줘야 되겠지. 네, 마지막으로 승진을 부담스러워하는 MZ세대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승진은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선배인 사람, 이제 여러 소프트 스킬,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올라가지, 일반적으로. 근데 내가 이제 전 회사에 있을 때 팀장을 올리고, 뭐 위에 본부장을 올리고 할 때, 내가 볼 때는 적합하다라고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어. 그때 나는 대표님한테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있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데 올라갔어. 그러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깨질 거 아니야. 갑자기 밑에 팀원들은 대들고 위에서는 내가 하는 게 뭐야, 뭐 팀원들 관리 안 돼, 막 욕도 얻어먹고 하면서 자리에 일단 올라갔는데 그 자리가 리더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리더로서. 그런 사람은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 보통 가끔씩 뉴스에 보면은 뭐 최연소 대표, 부대표 뭐 이런 거 뜨는 거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어쨌든 능력은 지금 안 되지만 올라갔던 사람이든 능력이 되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올라가는 사람이든 실패는 하게 돼 있어. 그 실패 경험을 통해서만 자기가 리더가 됐을 때 약점이 뭔지를 알아. 그래서 승진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책임에 대한 부분이나 시간 뺏기는 거 이런 것들 때문일 것 같은데, 이런 말들 있잖아. 나는 정말 이 분야만큼은 최고인데 정치에 밀려서 떠났다. 그러면 자기 키우는 커리어 뭐 어떡할 거야? 너무 아깝지 않아?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런 정치 권력이나 이런 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들도 직책을 통해서 쌓아야 될 텐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나는 문제가 없었는데 딴 건 다 문제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MZ세대 승진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하고 내 약점을 찾아내는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연치 않게 내가 좋은 리더일 수 있다? 해봐야 아는 거라니까? 그리고 리더라고 하는 것들은 일을 조금 못해도 돼. 근데 일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힘나게 만들어주는 게 리더의 역할인 거거든. 리더는 일의 성과로 점수를 받지 않아. 내가 옛날에 팀장할 때도 내가 했던 프로젝트들은 직원들한테 프로젝트를 다 넘겨줘 버렸단 말이야. 나는 그걸로 성과를 인정을 받지 않으니까. 나는 우리 팀의 전체 매출의 성과를 인정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일을 조금 덜 하고도 남 챙기는 것만 가지고도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 오늘 웰빙 대리, 위에 상급자 연봉을 많이 받게 해주면 자기가 연봉을 많이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위에 사람 일 뺏어서 했던 밑에 동료 직원들은 빨리 성장합니다. 대표님,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 일 뺏기면 뭔가 좀 섭섭하거나 내일 이렇게 가져갔다고 생각해서 뭔가 또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거는 약간 유사한 한 직군, 두 직군 정도 차이에선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 같이 경쟁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근데 직책자의 일을 좀 뺏어가는 거. 일하는 사람이 있고 직책자가 있고 경영진이 있어. 그러면 직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양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일을 해야 되거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책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럼 이 일을 뺏어주는 거고, 이 사람이 여기 보고해야 되는데 이 보고에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게 이제 일을 뺏어 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일을 뺏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직책자가 됐을 때 알고 있을까 모를까? 자기가 앞으로 갈 진로에 대해서 견민질러 보는 거, 살펴보는 거, 사소한 일을 조금 맡아보는 거, 이렇게 일을 뺏으란 말이지. 알겠나? 네. 내 일을 뺏어. 우리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봐요. 안녕.